전족철의 전격시사에서 매주 목요일 마련한 코너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증시에서 주목받고 있는 저 PBR 주식을 중심으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요즘 대표적인 저평가 주식, 그러니까 실제 주식 가치보다 가격이 싼 주식으로 알려진 저 PBR 주식이 증시에서 화제입니다. 먼저 저 PBR 주식 어떤 의미인지 설명부터 좀 해 주세요. 네, 우선 PBR이라는 게 뭐냐면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거예요. 네네. 이게 1보다 높으면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높다 그런 의미고요. 1보다 낮으면은 뭐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그런 식으로 의미를 담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배 정도 되는데요. 네. 일본은 한 1.4배, 예. 미국은 4배가 넘습니다. 1배라 하면 똑같다는 뜻인가요, 우리나라는? 근데 최근에 1배도 못 됐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됐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러고요. 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0.6, 특히 은행주들은 0.4 안팎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역하면 저 PBR 주식은 그 회사가 가진 자산을 모두 팔면 빚을 다 갚고 나서도 주주들에게 주식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식들은 정말로 가치보다 더 싼 가격이 이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가격이 싸면 서로 사겠다고 나선 게 이제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한쪽으로는 그 시세 차익을 누려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요. 또 한쪽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시세 차익과 배당금. 배당금을 너무 적게 줘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쌀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 주주 환원율이라고 그럽니다. 이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얼마나 주느냐 또 자사주를 얼마나 소각해 가지고 주식수를 상대적으로 줄이느냐 이런 걸 그 주주 환원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최근 그 10년 동안 미국 평균이 한 92%입니다. 선진국은 68%, 신흥국은 37%, 중국이 32%인데요. 우리가 지난 10년 평균 29%였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쪽에 속하죠. 그러니까 배당도 적게 주고 그다음에 뭐 자사주 매각 이런 것도 적게 하니까 우리 주가가 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싸죠? 그게 적게 주죠. 딴 데가 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고 비교가 되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29%밖에 안 준 이유가 있나요? 우리 기업들이 좀 IT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요. 또 변동성, 이익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떤 때는 분기병 16조 이익 냈다가 최근에는 뭐 1조도 못 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좋아졌을 때도 그렇게 막 수월하게 많이 못 주는군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성장하는 단계니까 투자를 많이 했어야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배당금을 상대적으로 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었습니다. 네네. 최근 저 PBR 주식들이 주목받게 된 건 우리 정부가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이렇게 나섰기 때문인데 정부가 다음 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주주 환원율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핵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주 환원율이라는 게 뭔지 또 어떻게 올리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주 환원율을 높이겠다는 건 이제 기업들한테 배당금을 더 달라. 자사주를 좀 매각해서 소각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소위 그 주주 친화적 기업으로 바꿔라. 정부가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주고 자사주 소각하면 주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26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뭐 내용이 그때 발표되지 알겠습니다만은 주주 친화적 기업들한테는 뭐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든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리고 주주 친화적 기업 잘한 기업하고 못한 기업 리스트를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 친화적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나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ETF를 상품을 개발하겠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담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통상 정책 수혜자라고 하면 정부 정책 영향으로 기업의 이익이 개선돼서 가격이 이제 오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물론 효과가 단기간에 그쳐서 급등했다 급락하는 경우도 이제 많았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가격 수준을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주주 환원율이 미국은 92%인데 우리는 29%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여기서 더 이상 늘어나기는 힘든데요. 우리는 29% 너무 낮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주주 환원율이 오르면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관련 주식들이 네. 뭐 30% 50% 가깝게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월요일 날 발표하는데 미리서 올랐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늘 선반영을 해요. 그 소식이 알려지면은 또 선반영하고 좀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네. 투자자들이 저 PBR 주식에 주목한 이유가 정책 영향으로 이제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워낙 이제 저평가된 우량주들이다 보니까 최소한 손해는 안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가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할 때 투자자들이 좀 유의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증권시장에 밸류 트랩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밸류 트랩. 이게 뭐냐면은 PBR이 낮은데도 계속 못 오르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PBR이 낮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주식을 무조건 사는 것보다는 이 기업들이 매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가 매출이 늘어나는가 이런 거 이익 매출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늘어나면은 그냥 밸류 트랩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거죠. 그걸 같이 봐야 되는군요. 저 PBR 주식이 주목받으면서 가장 먼저 수혜받은 종목이 금융주, 특히 은행주 상승세가 놀라웠어요. 사실 은행주들은 저평가 우량주의 이제 대표 선수라고도 이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과거에 은행에 정기 예금하는 것보다 은행 주식 사면 이자보다 배당금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은행주 넓게는 금융주들이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보세요. 뭐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저 은행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도 저 PBR이 지금 0.4배고요. 그다음에 PER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은가. 이게 우리 평균이 한 10배 정도 되는데요. 은행주들은 한 5배 안팎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배당 수익률이 대부분 5%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은행에 예금하면은 은행 예금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 전에는 2년 전에 한 5%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 현재 성장 능력 2% 안팎인데요. 한 5년 지나면 1% 초반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은행에 예금하면은 뭐 2% 안팎 금리 받을 수가 있는데 은행주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면은 그게 5% 이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저 은행에 예금하실 경우를 하면은 차라리 그 은행 주식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말은 유효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도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사실 미국 증시 상승세는 참 부러운데요. 그런데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AI, 반도체, 이른바 이제 성장주인 반면에 우리 증시는 저평가 우량주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시장이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죠. 미국 주가는 아까 PBR이 4배가 넘었다. 우리는 1배 안팎이다 그랬는데요. 미국 주가는 이미 고평가된 상태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저 AI 관련주들이 많이 오릅니다. 요새 우리가 신문에 보면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그러는데요. AI 혁명을 주도할 회사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오늘 또 잠깐 전에 그 엔비디아 그 실적이 발표됐는데 엄청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런 기술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가는 과정에서 저평가된 주식들이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어서 원화 기준으로는 7천만 원 선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증시 상장을 승인한 게 상승 요인이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현물 ETF 상장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가요? 우선 그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그 ETF를 승인했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인 거래 수단 아니지만 이게 투자 수단이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지금 좀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돼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럼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관련 상품은 있습니까? 직접 관련 상품 없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예. 그런 거 관련 비트코인한테 여러 기술을 제공해 주는 이런 회사들이 일부는 있는데요. 예, 직접 미국처럼 그런 상품은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주요 정당들이 예. 이번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우리 증시 상장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만약 우리 증시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된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투자 매력이 있습니까?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상장하자 미국처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뭐 정책당국 특히 금융위원회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미국에서 승인한 만큼 우리도 결국은 승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네네.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 달러 지수예요.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네네. 그다음에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재정 적자 대부채가 너무 많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시기만 문제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일부는 거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심하고요. 그다음에 하루 종일 거래되고 주말에도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투자할 필요 없는데 저는 뭐 투자 자산의 한 10% 안팎 정도는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매력은 있다. 그러나 좀 조심해서 봐라. 예. 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2분입니다.